예, 지금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말씀이 끝나시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2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개청위원회의 불참 통보로 이 보고회가 취소된 점을 국민들께 제송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오늘 제2차 본위원회를 서울노동청에서 개최를 했으나 역시 개청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도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기기관들의 노력으로 꺾어내렸던 탄력 근로제 합의의 지속 의결이 무효되게 됐습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취업부조제도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을 맞아 노사가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한 합의문 역시 무효였습니다. 격차 완화를 위해 정말 어렵게 노사 간에 합의를 거쳐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양극화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의 발족도 지연되는 유량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단체의 결단을 바탕 삼아 큰 타협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심각합니다.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합니다. 합의한 내용 외에도 ILO 핵심 내각 비준과 과로사 방지법 제안 등 국가와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 또한 빠른 시기에 합의를 도출하기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성숙한 대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마다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지만 참여 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나의 불필요한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절박함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런 큰 기본 원칙이 있어야만이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해서는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 오늘 개최된 본위원회에서는 일부의 불참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들이 체결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이번 주말 넘기고 3월 11일 다시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안건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이번에 드러난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기 촉정,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제안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이 바라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참여 주체들과 함께 계속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밝히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질문이 많을 텐데 저하고 상임위원하고 같이
질문에 응답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방식을 구성하신다는 거는 이제 저기 뽑을 그 청년 여성 대표한테 의결권을 주고 그분들이 참석 2분의 1 이상 참석 안 하면은 의결을 넘게끔 하는 그 정도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이 저기 청년 여성 비정직 대표들이 어제 밤에 낸 입장문 보면은 이제 그 상근 논의할 때도 자기들이 합의에 담겨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 한 명 정도는 그 이제 논의 때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경산노예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은 거수 격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된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진을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안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대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 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상황은 필요할 경우 법 개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현재 모든 개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쨌든 문제가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대안입니다. 이 사태가 재발변동한다고 되면 사실상 본위원회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산노위는 앞으로 있을 지금 했던 그 합의안도 마찬가지로라도 앞으로 있을 합의안도 또 똑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경산노위 본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과 동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소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산노위에서는 그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어떤 위원회나 미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곧바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언론들과 한국에서 의견이 이거 좀 가까 집회를 많이 내가 사람 지나가 계속 친다고. 대통령이 안다고해서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환자분들이 따라서 이건 판근전 논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런 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정과 절차에서 대대로 판근전 논의 잘 아시지만 경영계는 경영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회에서만 하면 되죠. 왜 이걸 해야 돼요? 여야가 합의해 방송권이 합의됐는데 투기하겠다고 하는 게 경영계에 있어요. 한국 요청에 있다는 노동시간 단축한 지가 이제 얼마 됐다고 아직 잉크는 말하지 않았는데 탄력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노사모주가 원하지 않던 사안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 사안을 환경노동위원장께서 경상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직 대화를 거쳐달라라고 저희들이 이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은 겁니다. 노사모주가 원하지 않았지만 받은 겁니다.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월 한 달밖에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월 내로 마무리를 지어라. 그렇게 된 것은 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까지는 하다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께서 이런 이 당근제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데 이 문제는 시간이 몽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속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사안의 성격이 충분한 논의와 과정을 거치기 어려웠던 바깥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좀 국민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전에 사정위원회가 다른 것은 청년 여성노동,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로 보면 소수 의견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면 그 소수 의견이 제기하는 근거가 합당하고 타당하면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하는 본위원회 위원들이 누구 하나 그것을 소수 의견의 기준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평생을 노동운동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그러나 그 결정에 되면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 소수 의견이 제기하는 문제가 합당하면 소수 의견이 이것도 불구하고 다수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갖고 배려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유대가 충분히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 분이 그동안 각자가 처한 조건에서 다수에게 무시당하고 다수에서 배제되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그대로 경제사회노동위에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소통이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이후에 그런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만큼 소수 의견이라고 보시기에는 그런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직조사.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백승연입니다. 아마도 오늘 다들 제일 궁금한 게 의견 구조 문제일 것 같은데 2016년에 노동행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도 지금과 같은 노사정 대표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는 의결이 불가능한 이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양요청밖에 참여 안 해서 한쪽이 빠지더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님 말씀처럼 노측 사측에 각 세 분씩 참여주체가 늘어나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아까 상임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 향후 법 개정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지금 법안이 미달되었을 때 참여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인지 분명히 해주시면 좋고요. 향후 법 개정까지 한다라고 하면 사실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기 분야, 협의기 분야를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사노위가 뭔가를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이런 행정기구가 아닌데 굳이 이런 중층적인 의결 과정을 두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향후 개정 과정에, 개선 과정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될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합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하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표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의 내용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중심이 어딘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셨던 상징은 계층들 위원들 본위원회 위원으로 돌리고 또 이들을 뒷받침하여서 계층들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이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참여 주체도 확대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노동존중사회의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불평등의 해소라고 봤고 불평등의 해소 또는 양극화의 완화라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사적 대화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를 채택했고 저희 위원회의 상징으로까지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이른바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 문자 쓰면 정상 조직들입니다. 피크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정상 조직들이 중심입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는 중요하지만 보조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과 보조축 사이의 관계가 현재 의사결정 구조,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협의기구인가 합의기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협의기구입니다. 협의라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상호 상대방의 이해에 대해서 상호 이해 폭을 넓힐 수 있고 또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 문제가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협의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배제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특히 입법과 관련된 사안들은 국회에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국회 역할을 감안했을 때 합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만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래의 성격 규정은 협의기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지금 합의한 것들 해결한다거나 앞으로 나머지 의견에 출범할 때 또 본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방어 시민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설득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돌봄 개정하겠다 뜻은 아니신가?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 지금 계층들 대표 확대하는 걸 갖다가 수년 전부터 이미 제의가 됐었고 경선에 출범 동안 1년 가까이 논의해가지고 결정한 건데 지금 와가지고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바꾸겠다고 말하는 게 좀 모양새가 이게 좀 나도 항상 좀 들거든요. 그걸 예상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계층들 대표를 바꾸겠다, 아무거나 폐지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도 지금 받은 방법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런 많은 논의 구조가 필요하고 법 개정까지도 감안한다 그러면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안 처리는 당연히 저희들 규정에 있어 본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나만도 1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국회 일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11일 날 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같이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던 세 분의 비중주 여성 청년 계층별 위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여를 설득할 계획으로 있다. 만약에 이분들이 다음 12일에도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뭐 지금 와서 뭐 가정으로 뭐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희 상임위원님은 저기 그 노사가 그 기본 축이고 계층별 대표는 이제 보조 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게 반영이 좀 안 되는 의사결정 구조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소수가 배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임위원께 중요하신 것은 다른 나라의 사회적 외부의 경우에 사회적 변화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다른 나라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결정으로 논의를 위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도 지금부터 이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이런 문제들을 잘 논의해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들 중에 일부는 정육단위 노총에서 관련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는 데 있어서 일부 정육단위 노총에서의 어떤 영향이나 소통 같은 게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의미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은 여성 노조 위원장이시고 현재 어느 노총에도 가입되지 않는 이른바 독립노조입니다. 청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유니언, 독립노조 어느 노총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은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고 비정규 단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활동 과정 속에서 양노총과 여러 가지 직간접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직적으로는 다 독립된 조직과 그런 분들이다. 박상현님 말씀에 저는 좀 제가 보기에 의견 좀 모순이 좀 있어 봅니다. 협의기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합의를 대단히 효율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법 개정까지 고려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합의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로 보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사노위가 노숙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는 그 민주주의 형식이 있어가지고 다수결보다는 합의적 추구에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합의로 건들까 협의로 건들까 합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결이 사실상 본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로 넘긴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의결 정정서가 채워지지 못한 것도 초유의 사태다. 합의 협의 기구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합의를 추진을 하되 무리하게 합의를 추진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는 협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합의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와 관련 때문에 합의를 추진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널의 정혜론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탄력 근로자는 어쨌든 위원회가 다음 주에 다시 뭐 본위원회 열어서 의결을 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국회에 어떻게
그 지금 합의안을 넘기실 건지, 그냥 뭐 의결이 없어도 넘기실 수 있는 건지, 그 탄력 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그 위원분들 간의 만남이 많고 교류를 많이 해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계층별 위원들이 이렇게 불참해서 위원회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올 때까지 아무런 조짐도 못 느끼셨는지,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던 건지 그 막후의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국회 과정에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공식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출발이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이 상황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국회 지켜보니까 뭐 결론이 안 나던데 빨리 지금까지 과정을 국회로 종합해서 연결하게 되면 저희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상임위 말씀드렸듯이 국회 일정이 어렵게 지금 3월 29일 합의됐기 때문에 어렵게 됐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해서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3월 11일 급박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본인이 잡은 것도 그런 국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 3월 11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견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국회에서 어떤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은 국회 판단에 근거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주셨는데 계층별 위원들에 대한 대화 노력이나 이런 것들 예? 예. 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력 근로제를 어제별위원회에서 어제자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은 1월 19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곧바로 저희들이 그 확인한 것은 계층별 대표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고 본위원회 부창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분들에 대한 접촉을 했었고, 처음으로 제가 그분들을 만난 것은 2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황 설명을 했고 또 본인의 참석을 동의를 했습니다. 27일 날은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수요일 날 계층별 대표와 공익위원 4분이 계십니다. 공익위원 4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또 이 상황들을 했고, 특히 이 모임에서는 공익간사를 역임하셨던 공익간사님 한양대 강성기 교수가 와서 합의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들 당연히 본위원회 참석을 종료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3월 7일날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물론 본위원회도 있고 대통령께서 참가하시는 보고회도 있으니까 청와대 일정을 위해서라도 28일 목요일일 겁니다. 28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명백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타깝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3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연휴를 지나고 3월 4일날 그 위원장께서 아침에 이 세 분 대표를 면담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도말 나이도 없습니다. 그 면담을 했고 역시 똑같은 얘기 있었고, 그리고 3월 5일날 다시 위원장께서 이 세 분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은 참석하였고 한 분은 참석하지 않다는 최종 확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두 분들이 청년 여성 두 분이 참석하실 때의 조건은 본위원회에서 바른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투표 과정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역시
주기를 요구를 했고 그 제안을 위원장께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상황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순간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좀 넘었어.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으로부터 저희 문신현 위원장께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층별 위원들이 불참을 통보를 해왔다. 한 연락을 받았다. 저희들은 아무 연락 받은 바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접촉에 나서면서 동시에 참석 여부와 불참할 경우에 불참 사유를 공식적으로 알려달라라고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고 역시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이 했던 일은 이게 청와대 행사를 가지고 청와대와 향후 일정 어떻게 내일 당장 예정되어 있는 그 본위원회 행사 그리고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청와대와 당연히 협의에 조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오늘과 같은 본위원회는 개최를 하되 보고에는 일단 갖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 하나의 경과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화와 문자들이 오갔다는 그 부분만 알려졌고 만난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에서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안심분들은 잘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그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꾸 한국총과 해서 그걸 만든다. 참여할 분이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와서 저희 위원장에게 드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밖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와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 오신 게 아니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어제 불참한다고 한국총 위원장에게 통보돼서 그것도 저희들이 본인들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 안 받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6시까지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불참한다면 불참 사유를 공식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달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보니까 밖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 대한 불참한 의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희 본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좀 정리하면 저희들이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계층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책임있는 위원으로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서로 부딪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사회적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서 적중을 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중화를 거쳐서 또 진지하게 설득하겠지만 계속 불참을 하게 된다 하면 이것은 오늘 본위원회에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의 의견이 좀 더 무게 있게 다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제가 전달드립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멀티의 최고정 부장입니다. 지금 기자회견 중에 한국노총에서 이제 그 입장문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가 우리 취약계층 대표자들이 당시 참가 입장 번복하는 과정에서 겁박한 세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행위를 비난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입장을 참가 두 분이 참석한다고 했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 다른 그 외부 단체와 관련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겁박이라고 표현할 것까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제 11일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세 분 위원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지만은 이분들이 입장을 번복하게 만들었던 그분들을 파악하고 그분들과 좀 대화를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한 말씀 제가 드리고 또 긴급한 가야 될 게 있어 상임위원이 추가를 하고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집회나 또 성명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탐근제보다도 아이로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지만 아이로 논의는 논의가 쭉 진행되다가 경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그런 논의를 할 수 없다 해서 중간에 아이로 논의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하면 많은 성명서와 집회에서 제기되었던 아이로와 관련된 사실은 저희 경산호위에서 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그것은 현재 경산호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경영계가 자기들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저희 경산호위에서 그래서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경총 이쪽 뭐 통과 그런 식으로 제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로 관련된 노동쟁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기본법 관련된 이야기 경총에서 단지 제출했을 뿐입니다. 여기 기자분들 중에서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단위노조에서 교섭을 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몇 가지 요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경산호위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도 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까지 하나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들이 볼 때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사실까지도 이렇게 집회장에서 성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 팩트를 좀 확인하셔서 국민들과 같이 공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위원회 본회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 좀 위원회 내에서 많은 분들 토론을 하겠지만 이제는 좀 단호하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지금 문성현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리를 떠야 됩니다. 이후 질의응답은 상임위원님께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는데 위원장님 이 백진별 대표들이 겁박한 분들과 대화를 할 생각이 드신지.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그것은 특별히 제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께서 아일로 기존 시각에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논의가 한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총이 제안은 아니고 노동계가 제안은 아니고 사측이 제안은 아니고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노총이 제안한 것을 어느 분도 말씀을 안 하고 있고 경청이 제안한 사람들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경제계가 제안한 내용이 옳다. 아직은 팩트가 아니거든요. 예, 경향신문 이효정입니다. 이 설득 작업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3인 대표자에 대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처음에 애초에 참여를 안 하시게 된 이유가 미조직 사업장에 대체로 분포대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인데 기존 합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지 않고 설득을 한다면 이분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 ILO 기본협약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면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결 과정을 기자인 저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뭐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올라오는 것도 되게 이름 같은 건 다 지워져 누가 이걸 제기했는지도 알 수 없고 국회 회의만 봐도 대체로 다 회의록이 나오는데 거의 뭐 비공식적인 회의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조금 더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참여 여부는 어차 말했듯이 이 세 분 대표가 참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까지서라고 있습니다. 아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제별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논의 과정이 좀 더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기본이고 사회적 대화의 기본은 이 사람들이 설사 논의하다 손치더라도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구를 하다 보면 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들은 제가 각 위원회에 대해 누누이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적으로 특히 ILO 기본협약 같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또 아니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맞다는 생각을 이 자율성의 원칙도 일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 그러면 ILO 기본협약 1차 논의가 끝난 것은 11월 20일이었고 11월 20일 날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다 공개를 했고 또 의견들의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ILO 기본협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협을 보기 위해서 부수적인 몇 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논의하고 또 논의 과정까지 특히 개인의 이름까지 하면서 그 신명을 거론할 관계는 내부적으로 안 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같이 간단한 거. 아까 위원장님께서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오늘 이제 3월 6회가 교회에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여당 민주당하고 11일까지는 좀 스테이 하는 걸로 좀 얘기가 돼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10일도 그 자리에서 오늘 그 모임에서 그냥 결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시는 본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했더라도 의제들위원회에서 모든 합의가 있었고 각 진영의 뜻을 잘 들었으니 이제 국회 처리하겠다 오늘부터 보고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0일까지는 좀 봐주겠다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회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논의에 달라고 요청받은 사안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간에 진행 과정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그 논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설사 그런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12일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라 라고 말씀드려도 그 정도는 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 하나만 저 동아일 미성년인데요. 그 세 분이 어떤 과정으로 위원으로 임명되셨는지, 가령 뭐 한국노총이 추천한 건지, 민주노총이 추천한 건지, 아니면 정부가 추천한 건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 법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은 경영계 대표로 되고 여성, 청년, 비정규직은 노동계 대표로 분류가 됩니다. 법이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이분들은 전국 차원의 노동단체가 추진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그 당시 민주노총은 참가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경찰 출근 이후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 세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계 사이의 문제고 제가 뭐 이렇게 개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뭐 이거는 한국노총에 물어볼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한국노총은 이 세 분에 대한 설득의 노력을 한 건가요? 가장 쉽게는 3월 5일 날 여기서 위원장을 만나고 저희 위원장을 만나고 곧바로 그날 저녁에는 김지영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물론 김지영 위원장이 안 되라 하더라도 또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 저희 조직의 문제가 안 돼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도 다양한 차원의 설득 노력과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이 있어서 어제 통보를 받고 나서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한국노총위원장이 여성위원을 만나러 여성노조에 직접 갔습니다. 그 직전에는 청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청년 유니언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결국 그 김정일 위원장이 오늘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스승이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도 저희 못지않게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굉장히 다양한 다각적 노력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월요일 본의원님은 몇 시에 어디서 개최하실지 혹시 정해져 있으세요? 그 경산노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노위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조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세 분 대표회는 다 참석했습니다. 14명? 아니요. 13분이고요. 아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은 당연직이 아니다만 이분이 새로 김기훈 회장은 이분이 새로 그 회장에 당선되고 해가지고 위쪽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현재 재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그 18명에서 그분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빠지면 16명이고 세 분이 참석하지 않은 분에서 13분이 참석을 해서 개인은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